안녕하세요. 야구센터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 김천웅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이 길어졌죠. 저도 집에 10살 쌍둥이 두 아들과 6살 딸아이가 함께 뒤엉켜서 부대끼며 한 집에서 무려 160여일 가까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비슷한 모습이겠죠?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서 집이 놀이터가 되고 학습터가 되고 심지어는 세끼 식사를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님들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준비한 것은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과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함께 보내야 되면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지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체질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잘 소통하며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표가 보이시나요? 네. 맨 안쪽 원이 있죠.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맨 안쪽에 있는 이 말들이 바로 네 가지 체질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다혈질, 이것이 바로 기질을 나타내는 말들이에요. 맨 안에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재마 선생님이 연구해낸 거고요. 그 바깥에 있는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다혈질은 서양이 이야기하는 기질들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고형, 감각형, 감정형, 직관형은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이야기하는 기질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이 소양인, 담즙질, 사고형, 이것은 같은 칸에 있는 이 기질과 체질들은 비슷한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의 특성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놀이라든가 독서라든가 혼자 궁리를 하며 상상을 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 소음인 아이들은 먼저 이해가 돼야만이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야 해요? 수긍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공부를 해나가거나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이 아이의 질문을 먼저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서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소음인이 공부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경쟁과 빠르기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집중과 몰입 한 가지 뛰어나고 그것이 수긍이 돼야 넘어가는데 자꾸 경쟁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빠르기를 강요하면 아이가 힘들어하죠. 보통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성적과 진도 등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양인인데요. 소양인은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소음인과 반대죠. 어울려서 함께 지내고 그리고 외향적인 그런 기질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집중력이 순간적으로는 높지만 그것이 오래가는 지구력은 약합니다. 금방금방 실증을 내는 거죠. 이거 하다가 조금 재미없으면 널어놓고 저거 하다가 널어놓으면 또 널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양인에게 공부를 해나가는 좋은 방법은 짧고 굵게 효과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기억력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양인은 공부를 해나갈 때 그 입으로 자기가 말을 하면서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네가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그것을 아주 신나서 설명하면서 잘 기억해내고 자기 안에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새롭고 낯선 상황이 오면 충분한 정보가 쌓이고 탐색이 가능할 때까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음인과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태음인은 일단은 수용을 합니다. 새롭고 낯선 상황이 와도 소음인은 예를 들면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태음인의 특징은 사물과 세상을 넓게 본다는 겁니다. 폭넓게 봐요. 그리고 느리지만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교하고 세밀한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믿고 지켜봐주고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태음인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글을 쓴다거나 이럴 때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소양인 부모가 왜 빨리 안 하니 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음인은 감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몸을 사용한 반복 경험이 중요하고 소음인과 달리 논리는 나중 문제입니다. 태음인이 사람을 관계하는 방식은요, 충분한 시간 동안 탐색과 정보가 쌓인 다음에야 그때서야 본인의 마음을 터놓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한번 터놓고 자신을 오픈하면 굉장히 그 믿음이 깊어지고 오래가게 됩니다. 태음인이 공부를 해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다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조용하게 만든다든가 조명을 이렇게 켜준다든가 차를 한 잔 타준다든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뭔가를 외워야 된다.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걸 외워야 된다. 그러면 태음인은 꼭 문장과 연결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외우게 해야 합니다. 그 단어만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태음인이 공부하는 방법에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엔 태양인인데요. 태양인은 사실 이 의사 선생님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3에서 5%밖에 없다. 아니면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은 25% 사람들까지 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일단 살펴보죠. 태음인은 직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직관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반복과 연습을 해가지고 터득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악기를 연주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몇 번 봤어요. 아니면 뭔가를 만드는 걸 이렇게 몇 번 봤는데 그걸 반복과 연습을 하지 않아도 혼자 쓱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직관력이죠. 이런 것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직관 기능이 발휘되고 본인이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것에는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집중력과 몰입도가 뛰어나거든요. 막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도 30분,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속적인 성취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잠을 자버린다거나 무기력하고 늘어지려고 한다거나 근데 이때 이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아이와 소통하지 못하고 아이를 다그치는 결과가 되게 되죠. 이 태양인의 특질을 가진 아이들은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는 좀 적응이 힘들고 부모가 좀 많이 힘들 수가 있겠죠.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고 그 뛰어난 능력이 어느 쪽인가를 빨리 알아내서 그쪽을 지지해주고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질을 안다는 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 겉모습을 알 수가 있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오늘 입은 옷은 어떤지, 색깔의 매칭은 잘 이루어졌는지. 마찬가지로 체질과 기질을 알면 내가 그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울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는 생명 그 자체이고 아이가 자라나는 시기는 생명력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인데요. 회색빛의 단단하고 척박한 시멘트를 이 담쟁이가 뚫고 타고 자라나는 거죠. 자신의 기질과 색깔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뻗어나가는 저 담쟁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어떤 존재이며 아이들의 생명력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성서 다음으로 전 세계인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칼릴 지브란의 애연자 한 부분을 들려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칼릴 지브란.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나와 아이의 체질과 기질의 특성을 알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